그러니까 우리 그 다른 나라들 석유가 안 나는 나라들로부터 그렇게 가져가서 좀 잘 쓰지. 어? 좀 그렇게 뭐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표 산업을 좀 분명히 할 필요는 있겠다, 그죠? 각 나라별로. 맞아.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GCC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이 다른 나라보다는 심하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렇게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 바로 부가가치세율 조정이에요. 세율을 조정하는. 세율 조정. 그게 또 약간 뭐랄까 정부의 꼼수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는데 2016년 GCC 국가들이 5%의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기로 결의해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보면 제일 쉽잖아요. 그냥 모든 소비하는 거에 붙여버리면 되니까. 그 같이 GCC 국가 5개국은 같이 어떤 뭘 하나 보네요. 정책을. 네, 모여서 같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우디 빼고는 사우디랑 아랍에미레이트 정도 하여튼 빼고는 사실 되게 작은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하는 대로 좀 따라가야 되는 그런 저 형이 상황이구나. 그렇게 한대 우리도 하자 뭐 이건 거야. 근데 이 나라들도 산유 이렇게 그 뭐랄까 그 산유량은 있으니까 거기 껴주면서 같이 야 니네 뭐 이렇게 석유에 대해서 하는 대로 형이 잘해라. 하는 대로 해. 남한테 팔지 말고 막 이런 거야.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5%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자라고 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쿠웨이트와 카타르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부가가치세를 유지해오고 있다고 해요. 근데 쿠웨이트가 조금 약간 다른 GCC 국가들하고 약간 좀 이 사람 좀 결이 다른 나라야. 약간 쿠웨이트가 좀 신기한 나라예요. 그 옛날에 막 그 캐릭터도 있었잖아요. 드라마 나오시는 아저씨 중에 쿠웨이트 박이라고. 맞아. 갑자기 그거 생각나. 그리고 막 전쟁 이런 거 걸프자 이런 거 나오면 쿠웨이트가 그때 침공 당했고 그랬었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를 유지해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2020년에 팬데믹 때문에 유가가 낮아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돈이 없으니까 그 수익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를 15%까지 늘린 거예요. 너무 높죠. 자, 그러다가 이제 유가가 다시 상승을 하니까 그 당시에 높았던 부가가치세를 이제 인함으로써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부를 배부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냥 조삼 모사잖아. 그죠? 원래 5%였던 걸 15%까지 올렸다가 다시 인하를 한 건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정부가 하는 뭐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 전 세계가 하는 요 세율을 조정하는 게 꼼수야. 쉽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지출을 늘리지 않고도 뭔가 베푼 척을 할 수 있고. 그죠? 세금 깎아줬다. 세금 깎아줬다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국민에게 우리는 분배를 하고 있다 부를 이제 이렇게 하는 방식이래요.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은 오일 붐으로 수입이 많아서 이제 해피한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고민이 많죠. 네, 그래서 이제 바레인 국부펀드의 한 임원의 말에 따르면 지금은 당장은 행복하긴 한데 탈석유 경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이제 본인들도 자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탈석유 경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해요. 아까 사우디아라비아 케이스도 있었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석유에 의존한 경제였어. 그치. 그쵸. 석유에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국부펀드 매니저들 말에 따르면 이제 얘네 이제 투자 지침이 있는 거예요. 투자 지침이 자 미래 세대가 먹고 살 게 있어야 되니까 지금 번 돈 소중하게 써. 이거 지금 다 쓰면 큰일 나. 이렇게 지침이 있으면서도 그러면서 탈석유화에다가 투자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린 에너지. 근데 탈석유화 이 투자라는 게 위험하잖아요. 아직은 신생이라. 맞아. 그러니까 이 지침을 따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이 많은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너 돈은 잃으면 안 돼.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거기는. 맞아. 왜 지금도 그 나라 사람들 칼 차고 다니는 거 아시죠? 지금도.
애들도 칼을 쳐요. 무섭다. 명절에만 그러긴 하는데 그 칼도 되게 비싸요. 막 하나에 1,000만 원, 막 2,000만 원 하신 칼이래요. 자기네 전통이라고. 걔네 칼도 좀 무섭게 생겼잖아. 반달처럼 뭐 무서워. 하여튼 그런 모순된 지침을 따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GCC 국가들의 투자가 항상 성공한 건 아니었어. 뭐 성공도 많이 한 것도 있지만 실패한 것도 많았죠. 그러니까 지난 오일붐 때 그 추진한 프로젝트들이 실패한 게 많대요.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이제 두바이에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경제 구역을 계획을 했는데 계속 미뤄지고 비용도 상승하고 막 그랬던 사례도 있고 완공이 돼서도 막 공실이 많아가지고. 근데 솔직히 아무리 자기네가 이제 뭐 세제 혜택 준다, 뭐 해준다 해도 사실 누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뭐 대단한 기업이 일하고 싶겠어. 그 척박한 데서. 제방 시설이 너무 없어. 맞아. 왜 그때 아람코 아세요? 아람코 그때 막 한국 사람도 많이 갔잖아요. 그 스카우트가 엄청나게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2014년인가 13년 정도에.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인터넷에 정말 그 월급 인증하고 막 거기 가면은 뭐 다 자식 교육비 무료, 뭐 의료비 무료 막 엄청난 제안을 해가지고 그리고 아람코 자체도 또 상장하면서 시총 1위까지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뭐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 지금 뭐 하나 모르겠다. 거기 간 사람들 잘 사나? 잘 사나 진짜 또 유가 상승해서 잘 살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지 다 했을 것 같아. 그랬을 것 같아. 벌써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애들 데리고 간 사람들은 애들도 다 컸겠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도 막 그렇게 많은 유인책을 함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있네요. 그죠? 공실이. 그러니까 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기업하는 이제 옆에 기업도 만나기 좋고 다 같이 이렇게 실리콘밸리가 유명한 게 맞아요. 다 끼리끼리 있으니까 맞아요. 서로 이렇게 인력도 교환하고 정보도 맞아요. 교환 이러는 건데 맞아요. 나만 사우디에 딱 있어. 그러니까 맞아. 자, 아랍에미레이트의 경우에 세계지도 모양의 인공섬을 만드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네. 만들긴 만들었는데 수십억 달러를 썼는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인공섬이 방치가 됐다고 해요. 진짜 만들고 그냥 둔 거예요? 네, 수십억 달러 썼는데. 그러니까 다 우리 같은 나라에서 돈 가져다가 거기다 그냥 때려 박은 거야. 왜 그냥 그렇게 해놨지? 그게 이제 뭐 실패의 원인은 이제 더 알아봐야 되긴 하는데 근데 막 그 항공사진 찍은 거 보면은 너무 징그러워 섬이. 아 진짜요? 그러니까 아름답지 않구나. 내가 보기엔 징그러운 것 같아. 두바이 같은 이제 성공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는 인공섬 말고도 반도체 제조 허브가 되겠다. 건강 중심지가 되겠다. 여러 가지 그 계획이 많았다고요. 근데 다 흐지부지 됐대요. 그렇죠. 이번 유가 상승에 이제서 생긴 오일머니는 이제 대부분이 아마도 아까 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신도시 네옴을 건설하는 데 쓸 거라고 해요. 그건 성공해야 될 텐데, 그렇죠? 네, 이렇게 그건 성공해야 될 텐데. 게다가 이제 사우디는 또한 2029년 동계아시안 게임까지 유치하려고 한대요. 동계? 하계가 아니고요? 네, 사막에 눈을 뿌릴 예정이래요. 왜 짓이야? 왜 그래? 돈을 그렇게? 왜 그래? 그냥 하계 올림픽 한 번 더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니 눈이 오는 나라도 아닌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만큼 돈이 있고 기술이 있어 보여주려고 싶은 거지. 과시. 이게 나 약간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왜 옛날에도 땅 많고 우리나라에 그런 집에 부자들 집에 자식들은 뭘 해도 사업해서 다 망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집에 같이 그 집 옆에 이렇게 머슴처럼 살던 소장농들 자식들 막 성공해서 재발되고 이러잖아. 맞아. 약간 그런 부잣집의 어떤 도련님 같은 그런 것 같아. 느껴지는 것 같아. 너무 진짜 너무 과시가 심해. 그래가지고 이제 게다가 또 이제 사우디가 또 뭘 생각하고 있냐면 탈석유 경제의 중심 산업. 근데 기술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맞아. 그러니까 관광을 생각한대요. 그래가지고 관광. 이제
리조트를 이제 거대한 리조트와 놀이공원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네들 예상으로는 1억 명씩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경기가 좋아야 사람들이 다 관광을 가고 하지. 그리고 뭐 이렇게 코로나 있고 그러면 아무도 안 갈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놀이공원이랑 리조트만 보고 관광을 가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맞아. 거기까지 그 멀리 가는데 다른 어떤 게 있어야지. 뭔가 문화적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또 약간 나는 이제 어쨌든 이슬람 국가는 보안이나 치안 문제가 해결돼야지. 그런 게 맞아 해결돼야지. 그래가지고 그것도 또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돈 가져다가 여기다 또 그냥 다 그냥 투자하고 실패하면은 이 세계인들의 돈은 어쩌냐고요.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 어쩌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미래가 밝을 수도 있어요. 맞아. 인력 하나로 그냥 머슴이 부자 되듯이. 그치. 내 가진 건 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다라고 믿을 생각하고. 거 없다 이러면서 믿을 건 내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관광산업 같은 경우에 경기도 많이 타고, 그죠? 팬데믹 같은 여러 가지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인데 집중 투자한다니까 세계인들이 또 불안한 거지. 그래. 그지. 그래가지고 이제 두바이는 또 한편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는 이제 5년 동안 메타버스에 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좀 특이한 계획도 세웠대요. 그 메타버스는 누가 만드냐고. 또 그거 공고 뜨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IT 업계. 한 달에 2천만 원씩 주겠다. 이러면서. 맞아.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이 필자도 하는 말이 GCC 국가들이 이제 그들만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에 좀 집중하는 게 좋아 보인다. 그치.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담수화 기술 이런 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경우 이제 그동안 쭉 담수화 기술에 집중을 해왔대요. 그래서 이런 게 좋은 케이스다. 그다음에 아니면 수소와 이제 이런 전기 배터리 같은 그린 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이 이제 이 시대에 부합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또 쉽진 않지. 그렇죠. 이미 선두주자들이 있고 또 제조업으로 갑자기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우디의 이제 막대한 부가 저번에도 이제 LIB 골프대회 얘기하면서 얘기했었는데 막대한 부를 자신들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골프대회 창설하고 2021년에는 F1 카레이싱 대회도 개최하고 이건 우리나라도 개최했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일단 카레이싱에 대한 막 인프라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별로 못 느꼈던 것 같아.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막 레이싱을 할 장소가 사막에서 만들었죠. 이렇게 랠리하는 그런 거는 봤는데 그쵸. 그런 게 멋있어 보이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스틴 비버, 머라이어 캐리, 데이비 구에타 같은 이제 초대형 팝스타들도 데려가서 이제 공연을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쓰네. 그쵸.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석유를 사서 낸 돈이 저스틴 비버하고 머라이어 캐리한테 간 거지. 결론적으로 그들의 별장을 더 하나 사는데 도움이 된 거지. 비버리 힐즈의 별장을 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제 돈의 흐름을 생각하니까 웃기더라고요. 진짜. 그러네. 하여튼.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는 사담인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미세스 다운파이어라고 옛날 영화 아니에요? 되게? 영화가 이제 뮤지컬로 하면서 이제 뮤지컬 봤어요, 애기랑. 근데 이제 거기 임창정 씨가 나오는 걸 봤는데 요즘에 TV에서 임창정 씨 보면서 와 아들도 많고 이제 와이프도 엄청 젊잖아요. 그 애기 엄마도 고생한다 막 이런 생각했는데 요즘에 좀 어려우시다고 하더라고요. 어려봤자 저보단 부자시겠지만. 아 그래요? 이제 뭐 그래 근데 하여튼 뭐 어렵다는 게 진짜 어려웠다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기대한 것들이 사업하잖아요. 그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저작권도 많이 팔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딴 얘기는 하는데 그걸 보면서 아 나의 이 공연 티켓 이 구입한 돈이 저 집 아들들이 밥 먹을 데로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었어요. 돈의 흐름. 하여튼 그래서 이제 사우디에서 이제 그런 공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면 자 지난번 오일붐 때 그 벌어들였던 그 많은 돈들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미국으로 흘러 들어갔대요. 어머.
미국이요? 네. 자, 미국으로 어떻게 흘러 들어갔냐면 미국 국채를 많이 매수했대요. 미국한테 돈을 빌려준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뺏어다가 빌려주면서 자 이자 돈이다 하면서 그러는 거죠. 일단 투자를 해놓은 거네요. 예, 투자를 해놓은 거죠. 사놓은 예,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그죠? 그러니까 번 돈으로 난 솔직히 난 굴릴 줄 모르니까 그냥 형님이 알아서 굴리면 굴려서 갚아주세요 이거야. 그래서 그 많은 돈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갔다고 하네요. 미국은 이래저래 영향력이 많아서 정말 부자가 될 수밖에 없네. 그게 제일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맞아.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GCC 국가들한테 갚아야 할 빚이 많은 상황인 거죠. 줄 돈이 많은 거예요. 국채를 많이 팔았으니까. GCC 국가들이 우위 아닌가? 경쟁 우위. 채권자들이죠. 국채만. 국채만. 근데 또 그것도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면은 그런데 갚을 능력이 있는 채무자니까 사실 뭐 그쵸. 달러 찍어내면 되지. 그죠.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오히려 야 뭐 기분 나쁘면 나 다시 돈 안 빌려 뭐 이럴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 GCC 국가들한테 갚을 돈이 많다. 어려운 말로 경상수지 적자다. 이제 이런 거고. 자, 그런 상황인데 현재 유가 상승은 2000년대에 있었던 것보다 글로벌 경제에 훨씬 큰 타격을 주었대요. 자, 그 이유는 이번 유가 상승은 수요 증가가 원인이 아니라 러시아의 공급 감소에 있기 때문이래요. 그렇죠. 예. 그쪽에서 석유가 하나도 수출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대에는 유가가 비싸더라도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를 생산을 해낼 수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경제가 막 수축되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가 비싸도 그냥 어쨌든 공급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가 그걸로 뭔가를 만들어서 팔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공급 자체가 없으니까 어떤 생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그러면 더 인플레이션 더 세게 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의 상황이 모든 게 맞아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다른 러시아를 제외한 나라들에서 증산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아직은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사실 증산하면 되는데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근데 국제 그 정치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도 지금은 손해 보는 게 없는데 굳이 또 증산을 해서 원유가를 깎아봤자. 맞아. 그쵸. 더군다나 그 GCC 국가들은 마지막 기회인데 맞아요. 깎으려고 하겠어. 그쵸. 그렇게 이제 이 유가 상승이 그런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친 상황이고 인도나 중국 같은 나라들은 이미 GCC 국가들에게 접근을 해서 함께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20년이 됐대요. 그런 프로젝트들을 시작한 게.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 20년 동안 인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가 가난한 나라들한테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제 서방 선진국이나 IMF, 월드뱅크 같은 국제기관들이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쵸. 근데 인도, 중국,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가 자신의 영향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가난한 국가들의 이제 그 돈을 빌려주는 건데 이게 여기서 이제 GCC 국가라 함은 인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중에 2개 국가밖에 없긴 한데 그러니까 이 사우디가 이제 인도, 중국하고 손을 잡았다는 게 또 의미가 약간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반에서 뭐 이게 1, 2등이 아니라 중간쯤 하던 그런 사람들이 손을 잡아서 약간 흑화된 사람들 있죠. 흑화된. 맞아. 이번에 러시아 전쟁 일어났을 때도 인도와 중국만이 러시아랑 맞아요. 교류하고 맞아요. 그랬잖아요. 약간 흑화된. 그러니까 중간 보스들이 그러니까 반항아들이지. 지금 1등이 미국인데 맞아. 미국과 대항하고 싶은 그들끼리 모이는 거잖아요. 뭉쳤어. 그러니까 무섭지. 그러면서 가난한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뻗쳐나가고 있는 더 못하는 애들한테 너 우리 편으로 오면은 우리가 돈도 빌려주고 다 할 테니까 그러는 거네. 그래. 뭐 미국 밑에 쉽지 않지. 우리 밑으로 와.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 세력이 어떻게 보면 모일 수도 있는. 그쵸. 그 무서운 거야. 중국이 이렇게 자기 세력이 될 만한 애들을 이제 끌어들이고 있는. 그러니까 못된 애들하고 없는 애들이 뭉치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무섭잖아. 진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영향력을 키워 나가고 있고. 자, 이제 뭐 어쩌면 이번 오일 붐이 이제 GCC 국가들한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잖아요. 이제 아까 여러 번 말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석유값이 너무 오르고 부자건 가난한 나라이건 상관없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탈석유화 진짜 해야겠다. 이제는 더 이상은 못 미루겠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겠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휘둘릴 거야.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유럽 사람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막 지금 이제 추운 겨울을 맞이할 거라고 유럽 사람들은 그러던데. 가스도 안 나고. 그러니까 가로등도 끈다며 독일 같은 나라에서.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제 탈석유화를 외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GCC 국가들도 잘 아니까 또 서로 버티는 거야. GCC 국가 절대 안 내리는 거야. 석유 가격을 아니까. 또 맞아. 이번에 싸게 주고 끝나면 우리는 이제 장사 미천이 없는데 이거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참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막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다 연결이 돼 있어. 그 재밌더라고요. 또 한편. 그러니까 뭔가 좋지 않은 퍼즐이지만 퍼즐이 맞춰지는 퍼즐이 느낌이야. 맞춰진 느낌. 그리고 이런 그 경제 질서나 뭐 사회 뭐 에너지의 변화나 뭐 이런 것들이 또 다 인류의 역사에도 다 그쵸. 영향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다 경제적인 이유로 발생을 했던 것도 있고 그쵸. 사실. 맞아요. 뭐 그러니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 되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혁의 시대라고 하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어떤 나라한테는 되게 위기고 어떤 나라한테는 되게 기회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이 글로벌 그 어떤 힘의 균형이 지금 약간 변화가 가능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니까 이러다가 또 러시아 이런 전쟁들이 또 계속해서 발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무섭더라고요. 무서워요. 저희는 이제 평화로운 시절에 태어나고 이제 자라난 세대잖아요. 그래서 전쟁 이런 거가 그냥 막연하게 그죠 와닿지 않았는데 그냥 솔직히 러시아 가까운 나라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오래 전쟁을 하고 있는 게 너무 무서워요. 회피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보고 싶지가 부인하고 않은 거예요. 이게 진짜 지금 내 시대에 지금 저게 뉴스를 이렇게 봐야 됨에도 보고 맞아. 싶지가 않아. 회피하고 싶어. 맞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석유화 한 방울이 나지 않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런 기사를 읽으니까 정말 그러니까 마치 그 SF 판타지 소설 읽는 것 같은. 저는 얼마 전에 한국에 막 놀러 와서 외국인들이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여행하는 거. 거기 이집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기름값을 보고 깜짝 놀라는. 얼마나 놀랐겠어. 그게 있었고 그게 기억나네요. 자기들 나라는 거기도 산유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와 이렇게 비싸게 차를 그 운행을 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이제 이렇게 이 기사를 보고 이제 요 기회에 이제 또 이슬람 문화에 또 관심이 많아졌다고나 할까? 이제 또 역사적인 이제 그거 배경을 한번 또 살펴보자면, 네. 자, 그 이슬람 사람들이 숫자에 되게 밝아요. 그 아라비아 숫자잖아요. 그렇지. 그쵸? 그러네. 얼마나 셈에 밝아. 그걸 전 세계가 쓰고 있는 거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셈에 밝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아주 옛날부터 교역만 하고 살았잖아요. 그죠? 맞아요. 상인들이지. 네, 상인들이잖아. 아라비안 상인들. 실크로드. 그거 다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었잖아. 그쵸. 근데 실크로드 다니면서 얼마나 장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장사에는 진짜 장사의 신들. 도 같은 사람들이지.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봤던 그 실화 영화 중에 요즘에는 이제 마르코 폴로라는 거를 넷플릭스 시리즈로 보는데 그게 이제 13세기쯤에 이제 몽골 제국 이제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운 이제 칭기스칸이 세운 나라. 이제 그 칭기스칸의 손자인데 쿠빌라이 칸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침략한 사람이 그 황제잖아. 쿠빌라이 칸이 이제 원나라의 시조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서양의 알렉산더 같은 사람인데 이제 여러 유라시아 대륙의 여러 국가들을 정복해서 면적상으로는 세계 최대의 국가를 건설한 그런 대단한 황제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쿠빌라이 칸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당시에 이제 쿠빌라이 칸의 재상, 그러니까 쿠빌라이 칸은 그 내각을 굉장히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을 해요. 유목민족의 특징인데, 그러니까 뭐 나라를 따지지 않고 이제 뭐 마르코 폴로도 자기 고문으로 둔 거잖아요. 옆에 두면서. 네. 우리나라랑 진짜 다르네요. 단일 민족의. 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도 몽골 여자랑 낳은 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슬람 첩이랑 낳은 아들이 있고 되게 그래요. 되게 특이한 그 몽골 제국이 그런 곳이더라고요. 글로벌화를 추구했네. 추구했죠. 그래서 재상이 그 당시에 재상이 이슬람 사람이에요. 되게 유명했대요. 아흐마드 파나카티라는 사람인데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이 이 돈을 잘 굴리냐면 그 몽골 귀족 사이에서 어떤 소문이 났냐면 이 사람한테 1원을 주면 10년 후에 1,000원으로 만들어준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이네 그 시대. 그래서 쿠빌라이 칸이 이슬람 사람을 그 재상으로 삼을 정도로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숫자에 밝은 사람들이구나. 그러니 지금 석유 갖다가 이렇게 장난을 하는 거죠. 줬다 폈다. 근데 진짜 다행이다. 그 사람들에게 석유라는 게 있어서. 아니면 그쵸. 그냥 진짜 상인으로 발달했을 수도 있는데. 그쵸. 근데 석유는 사실 영국인들이 발견했다고 해요. 근데 자기들 땅에 있는 거니까. 네, 영국인들이 발견을 했는데 그게 영국과 또 이슬람 세계의 관계도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끈끈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또 애증의 관계인데 그 재밌는 관계예요. 그래가지고 이슬람 사람이 재상이었다, 몽골 제국에. 그다음에 여담으로 이제 이 쿠빌라이 칸이 지배하던 시절에 우리나라가 이제 고려였잖아요. 원몽항쟁 아시죠? 네. 여몽항쟁, 원몽이 아니라 여몽항쟁. 네, 고려의 그다음 몽항쟁.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고려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 대단한 쿠빌라이 칸이 고려는 무시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 뭐 고려한테 막 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 사실 지는 것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졌다고 주장하고 이제 아니야 다른 반대 관점에서는 그냥 귀찮아서 방치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워낙 열심히 항쟁하니까 아유 귀찮은데 그냥 딴 저 조그만한 거 이쪽으로는 가지 말자 저기 넓은 땅으로 가자. 그 통제력이 뭐 미치지 않아서 그랬다는 썰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쿠빌라이 칸이 왜 우리나라를 무시하지 못했냐? 그 당나라의 침략까지 막아낸 고구려의 후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구려를 되게 높게 샀대요. 고구려가 왜 그 저기 굉장히 그쵸, 엄청 영토도 넓었잖아요. 영토를 확장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높이 봤는데 쿠빌라이 칸이 이제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이제 남송을 정복하면서 원나라 황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정복한 나라마다 다루가치라고 해서 마치 우리 그 조선 총독부 총독 같은 사람을 보내요. 정복한 나라마다. 근데 우리나라 고려에만 다루가치를 두지 않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로 공주들을 시집을 보내거든요. 아 맞아. 몽골에서 시집을 뭐 그 드라마도 있었는데. 그쵸. 하지원 씨 나오는 거. 그것도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를 높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그 사돈의 관계인 거죠. 네,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돈이라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 고려왕 이제 충렬왕이 쿠빌라이 칸의 사위였죠.
이것도 굉장히 파격적인 게 그 당시 원나라 공주는 원나라 사람하고만 결혼시켰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려를 되게 높게 보긴 봤지. 원나라로 만들려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단기적으로.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모르겠고 일단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세대다. 그치. 우리 공주가 나서 그치. 난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잘생겼었나 고려 사람들이? 근데 사실 오랑캐랑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사람 잘생겼잖아. 맨날 막 스타일이 달랐던 거 아니야? 여진족 위구르족 보다가 고려 왔는데 너무 잘생겼어. 야, 너무 점잖해 사람들이. 야 우리 DNA 개조 좀 해보자고 결혼시킨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왜 쿠빌라이 칸 그 그림 보면은 눈 조그맣고 전형적인 몽골리안. 그치 북방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좀 다르긴 한 것 같아. 북방민족의 느낌이 크게 그쵸. 북방과 남방이 섞인 민족이라서 우리 그리고 왜 우리 또 그 인도 사람도 섞였잖아요. 허왕우. 삼국유사. 그래가지고 우리 다민족이었어. 그래서 이제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와서 이제 제가 이 석유기사 읽으면서 몽골 제국 고려 역사까지 공부를 하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어요. 아니 되게 방향성이 좀 되게 자유롭지 않아? 자유롭게 나갔네요. 진짜 이슬람에 대한 관심이었던 거죠. 이슬람에 대한 관심이 그러니까 석유, 이슬람 했더니 고려. 갑자기 고려와 합쳐져서 쿠빌라이 칸. 그러네. 약간 재즈 뮤지션 같은. 아이고. 그래서 요점은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그렇게 장사와 딜에 능한 사람이라는 거. 뭐 모든 나라 그렇지만 그걸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라 유가 이런 거 쉽지 않다는 거. 그러네요. 그 사람들 상대하기가 쉽지는 않아. 근데 그분들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상인으로의 삶을 살다가 석유의 삶을 살다가 이제 다른 걸 찾아야 되는 시기가 오기는 온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남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좀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소망은 그들이 좀 인권을 좀 많이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인권의식. 맞아. 여자들이 일하는 여자들이 운전도 못 하잖아요. 맞아. 공주도 거의 뭐 갇혀 살고 그래서 막 도망 다니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들이 개선돼야 나라도 발전하고 그러지.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성이 어쨌든 반인데 인구의 절반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맞아. 근데 그 종교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그쵸. 절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네. 그리고 그게 또 문화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유목민족들은 다른 부족을 침범해서 그 목초지를 뺏고 여자들을 또 뺏어가고 맞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을 뭐 지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뭔가 그런 문화들이 생겨난 건데 너무 나쁜 쪽으로 발전을 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이번 이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정말 경제 공부를 제대로 해본 몇 달이었습니다. 맞아요. 자 이제 오늘 우리 방송이 너무 다채로웠어. 범위가 너무 넓어. 그러니까 시간적 범위와 공간적 범위가 너무 넓어. 이 다채로움을 소화하실 수 있어요? 감당이 되실런지. 네, 어쨌든 저희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또 열심히 공부해서 재밌는 얘기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더 다채로운 이야기로 돌아와야죠. 그러기 위해서 다 같이 실공합시다.